이어서 부영양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물과 바이타민 그리고 무기염류를 부영양소라 하고 이들은 에너지를 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물에 대해서 알아본다면 물은 우리 몸의 60에서 70% 정도로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영양소와 노폐물 등 여러 가지 물질 운반에 관여하며 체온 조절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바이타민은 에너지를 못 낼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구성 성분도 아니고 아주 적은 양으로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물질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바이타민은 몸에서 합성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섭취를 해야 한다. 그러나 바이타민 D의 경우는 햇빛에 의해 체내에서 합성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바이타민은 물에 녹는 수용성 바이타민과 기름에 녹는 지용성 바이타민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용성 바이타민에는 바이타민 B와 C가 들어가게 되고 지용성 바이타민에는 바이타민 A, D, E가 있다. 그리고 바이타민은 적은 양으로 우리 몸의 기능을 조절하고 있는데 만약 부족할 경우 결핍증이 나타나게 된다. 대표적으로 바이타민 A가 부족할 경우 밤눈이 어두운 야맹증에 걸릴 수 있고 바이타민 B가 부족할 경우 각기병에 걸릴 수 있으며 바이타민 C가 부족하게 되면 잇몸이 붓고 피가 나는 괴혈병에 걸릴 수 있고 그리고 바이타민 D가 부족할 경우에는 뼈가 휘어지는 구루병에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여러 영양소를 고르게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무기염류의 경우는 몸을 구성하며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무기염류 역시 몸에서 합성이 안 되므로 반드시 섭취를 해야 하고 무기염류의 대표에는 헤모글로빈의 성분이 되는 철이라든지 뼈와 이의 성분이 되는 칼슘, 그 외에 나트륨, 마그네슘, 인 등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다. 에너지를 내진 못하지만 우리 몸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부영양소에 대해 잘 기억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문제를 통해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자. 먼저 1번은 사용하고 남은 탄수화물은 다당류인 글리코젠으로 전환되어 간 또는 근육에 저장이 되거나 아니면 지방으로 바뀌어 몸에 저장이 된다고 했다. 그리고 탄수화물이 섭취 비율에 비해 몸 구성 비율이 낮은 이유는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몸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주로 에너지원으로 이용이 된다. 그래서 탄수화물은 먹는 양에 비해 우리 몸 구성 비율이 낮게 된다. 그리고 주로 몸을 구성하는 영양소로 성장기 때 특히 많이 섭취해야 되는 영양소는 단백질이다. 그래서 단백질이 물 다음으로 우리 몸에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비만의 원인이 되며 체온 유지에는 도움을 주는 영양소가 지방이며 우리 체내에서 물질 운반에 관여하고 체온 조절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는 물이라고 했다. 그리고 세포의 원형질과 효소의 주성분이 되는 영양소는 단백질이며 단백질의 구성 단위는 아미노산이었다. 그리고 여러 영양소 중 에너지도 못 내고 몸의 구성 성분도 아닌 영양소에는 바이타민이 있었고 그리고 에너지는 못 내지만 몸의 구성 성분인 영양소에는 물과 무기염류가 있다. 3대 영양소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이용될 수 있고 그에 반해 부영양소인 바이타민, 물, 무기염류는 에너지를 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이어서 영양소를 검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녹말의 경우는 아요딘, 아요딘화 칼륨 용액을 떨어뜨리면 녹말이 있을 경우에는 청남색으로 색깔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포도당이나 엿당, 과당과 같은 당분은 베네딕트 용액을 이용할 수 있다.
이때 주의할 사항은 베네딕트 용액을 통해 포도당을 검출할 때는 반드시 시험관을 가열 후 색깔 변화를 확인하여야 한다. 음식물에 포도당뿐만 아니라 엿당, 과당과 같은 당분이 들어있으면 베네딕트 용액은 가열을 하게 되면 황적색으로 색깔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단백질의 경우는 뷰렌 용액으로 검출할 수 있다. 음식물에 단백질이 들어있을 경우 뷰렌 용액을 떨어뜨리면 보라색으로 색깔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이때 뷰렌 용액은 5% 수산화나트륨 수용액과 1% 황산구리 수용액으로 제조한다는 사실도 기억을 해주기 바라며, 그리고 지방의 경우는 수단 3용액으로 검출을 할 수 있는데, 음식물에 지방이 들어있을 경우 수단 3용액을 떨어뜨리게 되면 선홍색으로 색깔 변화가 나타난다. 영양소를 검출하는 방법은 이 단원에서 아주 중요한 만큼 옆에 그림을 참고하여 지시약의 종류와 색깔 변화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이어서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미염, 죽에는 대부분 녹말이 들어있으며 달걀 흰자의 경우는 단백질이 많고 콩기름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양파, 즙에는 포도당이 많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아주기 바란다. 이번에는 음식물 속에 포함된 영양소를 문제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자. 미지의 음식물을 4개의 시험관에 나누어 놓고 다음과 같은 시약을 첨가한 다음 색깔 변화를 관찰하여 미지의 음식물 속에 포함된 영양소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자. A시험관에 아요딘,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에 청남색으로 색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옅은 갈색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녹말은 들어있지 않음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B시험관에는 5% 수산화나트륨 수용액과 1% 황산구리 수용액, 즉 뷰렌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보라색으로 색깔 변화가 일어난 것을 통해 단백질이 들어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베네딕트 용액을 넣고 가열을 하였을 때 황적색으로 색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통해 포도당이나 엿당, 과당과 같은 당분이 들어있지 않음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미지의 음식물에 수단 3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선홍색으로 색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통해 이 음식물에 지방이 들어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미지의 음식물에는 단백질과 지방이라는 영양소가 들어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어떤 식품의 영양성분표를 참고하여 이 식품을 1회 섭취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열량을 계산해 보도록 하자. 이때 주의할 사항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경우는 에너지를 내지만 나트륨과 칼슘의 경우는 에너지를 내지 못하므로 계산해서 제외시켜야 하며,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경우는 1g당 4kcal의 에너지를 내는 반면 지방의 경우는 9kcal의 에너지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식을 세워 본다면 탄수화물과 단백질 질량은 더해서 4를 곱해 주어야 하고, 그리고 여기에 지방이 낼 수 있는 열량을 계산해서 더해 보면 370kcal의 열량을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까지 해서 생물의 구성 단계와 영양소에 대한 강의를 마무리하기로 하자.